자, 전 시간에 낸도로이드 모델링을 해봤는데 오늘 이제 UV 피는 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UV 필 때 어떤 식으로 UV를 피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일단 어떤 박스가 있고 이 박스에 UV를 피면 어떻게 됩니까? 전개도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대로 면적을 좀 더 괜찮게 쓰려면 박스를 하나를 떼다 여기다 붙이라고 그랬죠? 그래야 여기에서 요만큼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만큼을 쓰기 때문에 면적 확보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놔두면은 여기 밑에 버려지는 칸의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하면 버려지는 칸수가 3칸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비교가 안 되죠, 이거. 그냥 단순 육안으로만 봐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좁게 이렇게 UV를 빡빡하게 넣어서 쓰는 이유가 왜 그런다고 했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텍스처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256, 512, 1024, 2048, 4096, 81692 그리고 16 여기서부터는 계산해야지. 저도 28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앞에는 안 쓰나요? 하면은 2, 4, 8, 16, 32, 64, 128이거든요. 이게 n승들이에요, 다. 이게 n승들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사장됐어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 있는 이게 이미지 사이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2 곱하기 2, 4 곱하기 4 이게 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128 곱하기 128이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사이즈냐면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128이 얼마나인지. 뭐야 이거 왜 이래. (128이) 요만해요. 여러분들 여기다 얼굴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이거를 우리가 보는 화면만큼 크기로 확대해 볼게요. 어때요? 도트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를 안 쓴다는 거예요. 확실히 저거 왜 안 쓰는지 알겠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UV 사이즈 어떻게 이렇게 키워요? 어떻게 줄여요? 이런 말을 해요. UV는 비율이에요. 크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UV가 왜 비율이에요? 크기지? 라고 말한다면은 잘못 알고 계신 거니까 개념을 다시 탑재하도록 하십시오. UV는 비율입니다. 여기 크기 어디 적혀 있어요? 여기 밑에 이거 크기 아니에요? 이건 비율이죠. 이게 왜 비율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다 선택하고 제가 여기다 1을 넣어볼게요. 한번 엔터. 그럼 얼마만큼 위로 올라갑니까? 정확하게 밑에 있던 자리에서 이 박스만큼 위로 한 칸 올라가죠. 왜? 한 칸 올라가라고 제가 지시를 했으니까. 거꾸로 마이너스 0.5 하면 어떻게 돼요? 반절만큼 내려오죠. 이거 왜 이래요? 비율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비율에 대한 거를 알아볼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UV에 대한 비율이 뭔지 이게
뭐야 이거 크기가 아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비율 1은 100%라고 인식하시면은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 1.00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좀 편하겠죠, 읽기가. 자, 그러면 0.5는 뭐예요? 50% 이렇게.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솔직히. 아무리 수포자라도. 그죠? 저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러면. 자, 알려드릴 테니까 물어보세요, 나중에. 이것도 그러면은 별거 없죠. 우리가 UV를 결정하게 되는 때가 보통 언제냐면, 예전에는 툴에서 렌더 UV 템플릿 할 때 이때 여기 나오는 거 있죠. 이거는 크기가 맞아요. 1024 픽셀이라는 말이니까 이거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죠. 1024 픽셀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미지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난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은데 이미지가 너무 작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UV는 여러분들이 다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 크기도 해놨잖아요. 근데 텍스처 크기만 그냥 2배로 뻥튀기 시켜가지고 그냥 넣잖아요? 잘 들어갑니다. 문제없이. 왜요? 비율이니까. 크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1024나 2048이나 똑같은 사각형인데 크기만 다른 거라면 비율일 때는 전혀 상관없죠. 얘가 여기 요만큼 있었으면 2038로 가면 지가 알아서 이만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작잖아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작아져요.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처에 대한 게 굉장히 헷갈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UV랑 크기랑 머리에서 정리가 안 돼. 뭐야 이거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크기 바꿔도 문제 없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게 좋아요. 지금 한번 들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들을 때 이런 게 있었는데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비율은 어쩌라고 그랬는데 이런 게 슬금슬금 기억이 나면 바로바로 물어보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UV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이런 거. 자, 그럼 개념 탑재가 됐다면 다음번에는 이제 피는 법. 자, UV 표기.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동그라미는 어떻게 펴야 되는 거예요? 뭐 반으로 쪼개요? 아니면 뭐 여기에 4등분 하나? 뭐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물론 4등분 하면 이게 4등분 하면은 이게 4등분이 아니라 8등분이거든요. 8조각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러면 잘 펴집니다. 대신 어때요? 그리기가 어려워요. 왜요? 여러분들 UV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8개로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데서 여기를 이렇게 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긋잖아요? 여기 이만큼 나오고 여기서 이만큼 나오고 여기서 이만큼 나와요. 이거 뭐야 이거? 이러죠? 그러면은 여기가 빨간색인 거예요. 여기가 여기 녹색인 거지. 파란색. 이해되세요 이거? 우리가 이걸 숫자로 쓴다면 1 여기 2 그리고 여기 3이 되겠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인 거예요. 잘랐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막 배치를 했잖아요. 학생들 중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럼 이걸 모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좀 덜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매우 현명한 생각입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러면 여기 정도 떨어진 거 왜곡되는 걸 감수하고 그냥 붙여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가요.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그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될지 알겠죠. 이 8조각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반원 2개 놓고 원으로 쪼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언제 해봤어요? 슬라임 할 때 해봤죠. 슬라임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원자를 더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다고. 자, 그럼 두 번째 있습니다. 주사위로 해서 정육면체 펴봤고 원도 펴봤고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원통이죠. 원통 우리 어떻게 펴요?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 할 때 그렇게 막 8조각 냈을 때도 선 찍 그었을 때 UV를 정리해서 옆에다 갖다 놨다면 더 편하게 선을 그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게 더 편할 거라고 얘기했었죠. 여기가 원통이 우리가 원통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원통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죠? 이건 뭐예요? 육각이죠. 육각은 이렇게 못합니까? 할 수 있죠. 똑같이. 대신에 끝부분이 육각이라는 것뿐. 자, 그러면은 얘가 육각이라면 나눠져 있는 것도 육각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통의 로우 폴리곤일 때는 여기를 어떻게 한다? 붙인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알아봤냐면 이제 UV에서 원, 그리고 정육면체, 그리고 원통 이렇게 펴는 법을 봤습니다. 3가지. 사실 UV 펴는 거 이거 3가지 알잖아요? UV 다 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남습니까? UV 자르기, 붙이기.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UV 어떻게 지워요? 이걸 물어봐요. UV 지울 수 있습니까? UV를 지울 수 없죠. 왜 UV를 지울 수 없죠? UV는 모델링을 2D로 바꾼 거예요. 3D를. 그러면은 3D에 있는 애를 지우기 전까지 2D에 있는데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 지워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왜? 아, 나 이거 틀렸는데 다시 해야 되는데 못 지운다고? 그럼 나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스로 막 모델링 하다가 버텍스 잘못 옮겨가지고 박스가 정육면체인데 버텍스 하나를 실수로 얘를 뭐 여기다 갖다 붙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물론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는 하겠지만 보통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 박스 하나 꺼내서 다시 하십시오. 그냥 이래요. 왜? 이거 고치는 것보다 박스 꺼내는 게 더 빠르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럼 UV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습니다. UV도 초기화 버튼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프로젝션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볼게요. 이제 직접. 자, 이게 이렇게 있고 지금 UV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UV를 피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초기화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UV를 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UV를 필 때 제가 이걸 어떻게 피라고 할 거냐면
캐릭터가 모델링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을 중심으로 시메트리를 해서 좌우 양쪽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델링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반만 했죠. 왜? 빨라요. 빠름. 다 하는 것보다 절반만 하는 게 당연히 이거 하고 이거 복사해도 어차피 똑같은데 당연히 빠르죠. 그림은 어때요? 반만 그린다면 속도가 2배로 빨라지겠죠. 그래서 UV도 어떻게 한다? 한쪽만 다 피고 나중에 시메트리를 하면 그 좌표에 똑같이 이미지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3이라고 쓰면 거울상으로 3이라고 써지는 겁니다. 여기다 내가 그림자를 그렸다? 여기도 그림자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빠른 거예요. 이 이점이 양쪽을 다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칠할게요 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이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3D를 바디 페인터 가서 직접 그려보면 알게 되겠지만 바디 페인터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는 3D를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채색을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3차원이잖아요. 시간이 배로 걸립니다. 그림보다. 그림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칠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멀티플라이 한 다음에 막 이렇게 하고 해주면 그럼 끝나잖아요. 금방금방 칠할 수 있잖아요. 오래 안 걸리고. 그죠? 그림은 이런데 3D는 어때요? 하려고 하면 3D는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뒷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뒤도 그려야 돼요. 또 그럼 뒤 그리면 끝나요? 아니요. 옆도 그려야죠. 옆에 안 그렸잖아. 그 옆 그리면 끝나요? 아니요. 밑에 안 그렸잖아요. 밑에 그려야죠. 밑에 그리면 끝나요? 아니요. 위에 안 그렸잖아요. 위에 그려야죠. 이 시간이 배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을 다 그리겠다고요? 해보세요 한번. 얼마나 오래 걸릴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게 될 거니까. 근데 제가 말할 때 보통 한 번에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건 네 생각이지. 내가 할 땐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직접 한번 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프로젝션으로 초기화한 뒤 모델링 반절을 지우고 반절만 편 다음에 그거를 시메트리에서 양쪽으로 만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이랑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쭉 봤고 왜 시메트리를 해서 반대쪽까지 넘기는지도 봤으니까 UV를 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피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용되는 키나 아니면 기능 같은 거를 까먹었다. 그럼 매우 어렵게 될 거니까 하다가 잘 안 된다면 영상을 뒤로 돌려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피는 순서를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아마 전 시간에 진행했던 데라면 요렇게 돼 있을 겁니다. 시메트리까지. 그죠? 자, 시메트리를 일단 지웁니다. 반절 남았죠. 이 상태에서 UV를 꺼냅니다. 모디파이어 리스트 셋에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저는 이게 선택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선택이 안 돼 있다고 선생님 저는 선택이 안 돼 있는데 뭔가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해도 돼요. 문제 없어요. 자,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프로젝션이 있어요. 이 프로젝션이 여기 있을 때도 있지만 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이것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러면은 막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선생님 프로젝션 없잖아요 막 이래요. 이거 없는 건가요? 못 찾은 건가요? 못 찾은 거죠. 접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 내 거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진짜 맥스 화나네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늘려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접혀 있는 거 켜도 돼요. 어차피 처음에 한 번 하죠. 이게 계속 쓰는 거 아니거든요. 단축키로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3번 누르면 끝나요. 이거 사용법은 더 이상 안 써요 앞으로.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한 번만 딱 쓰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이게 기능이 뭐 많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필 안 써요. 랩 안 써요. 채널 안 써요. 메테리얼 아이디 안 씁니다. 컨피규어 안 씁니다. 우리가 쓰는 건 뭐가 있냐면 에디트 UV 버튼 이거랑 프로젝트 이거 2개밖에 없어요. 그러고 보면 이거 기능에 대한 건 어때요? 아주 명료하죠. 근데 이제 요 밑에 보면 시메트리컬 지오메트리 셀렉션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메트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양쪽을 동시에 UV를 펴야 되는데 시메트리로 UV를 선택해서 작업하고 싶다면 이걸 키면 됩니다. 모델링이 이렇게 반대쪽에 있을 때 자동으로 선택해줘요. 이거는 다른 강의들 중에 뭐였지 이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 강의 중에 여기 3D 리토폴로지 말고 여기 이제 인물 피부 표현 마모셋인가? 저기까지 가야 되나? 잠깐만요. 여기서 아마 UV를 풀 건데 여기서 씁니다. 여기 켜져 있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궁금하면 이거 보세요. 요거 그리고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개념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받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받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션도 사용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랐죠. 켜가지고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정렬하기 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조정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면적 폴리곤에서 컨트롤 A 눌러서 다 선택하고, 자 프로젝션에서 플래너 맵 누르고 그 다음에 X 눌러보고 Y 눌러보고, 그래가지고 정면에서 봤을 때와 같은 이미지가 나올 때 맞춘 다음 프로젝션을 꺼줍니다. 이거 꺼야 돼요. 안 끄면 작동 안 합니다. UV가. 자, 그럼 이렇게 껐으면 우리는 이 몸통을 원통과 그리고 박스 형태 또는 원으로 이거를 잘라서 맞춰야 돼요. 잘라서 맞출 때는 어떻게 맞추는 게 편하냐면, 의상 여러분 재봉돼 있는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상 재봉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반팔 티셔츠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재봉이. 재봉선을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길게. 여기 막아놨다면 원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들어가겠죠. 여기는 앞, 뒤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옆이랑 똑같죠. 그 낸드로이드도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 펴져요. 보여드릴게요. 자, 엣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됐죠? 돼요. 그 다음에 Shift R 자르기. 여기 있는 이 브레이크 버튼에 단축해요.
자, 3번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선택됐죠? 이동 가능. 자, 여기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보면 이렇게 선택됐죠. 근데 바깥쪽 부분은 우리가 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취소하고, 어디까지 자를 거냐면 이 끝부분까지만 이렇게 잘라줄 겁니다. 여기 왜 한 군데 남겨놨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원통에 동그라미 부분은 끝에를 붙여주는 게 정리하기 편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 브레이크를 한번 눌러주고, 여기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주고, 요 밑에 필에 퀵필 눌러주면 이렇게 펴집니다. 자르기만 잘 자르니까 매우 편하게 잘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리 똑같습니다. 더블 클릭,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해서 추가 선택하고, 시프트 R로 떼주고 더블 클릭하고 이동해주고, 엣지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고, 여기서 하니까 이렇게 되네. 자, 이쪽에서 더블 클릭, UV에서 더블 클릭하면 여기랑 여기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몸쪽으로 선택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아까 전이랑 똑같이 잘라주면 돼요. 여기는 잘라줄 필요 없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Shift R 잘라줬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여기 선택하고 퀵필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몸통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몸통은 앞뒤로 한다고 그랬죠. 여기를 자릅니다. Shift R. 그 다음에 여기가 앞부분, 여기가 뒷부분. 여기 두 군데 선택하고 자동 표기. 이렇게 됐죠. 여기가 뒷부분, 여기 앞부분. 됐죠. 다 편 거예요. 오래 안 걸리죠. 자르기만 잘 자르면 금방 펴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왜 헷갈리냐면은, 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단순히. 이게 복잡한 이유도 아니에요. 버튼 클릭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르기를 잘 자르고 버튼 어떤 거 쓰는지 잘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안 될 때는 이제 예외 처리가 돼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배워야 되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요긴하게 쓰이는 기능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리쉐입 엘리멘트 중에 릴렉스 커스텀이 있습니다. 이걸 길게 누르면 밑에 요게 있고요. 요거를 띄우면 이게 릴렉스 툴이에요. 우리가 뭐 챔퍼나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을까? 아니면 뭐 저 뭐였지? 챔퍼나 뭐 브릿지나 아니면 커넥트 뭐 이런 거 쓸 때 오른쪽에 있는 그 세팅 값 옵션 여는 버튼 눌러가지고 쓰잖아요. 그런 거 할 때처럼, 웰드 맞아. 그런 거 할 때처럼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릴렉스도. 이게 릴렉스의 기능을 해주는 게 얘거든요, 퀵필. 근데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얘는 보통 어떻게 쓰면 좋으냐면, 폴리앵글을 클릭해가지고 어플라이를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모델링의 실제 면적에 맞춰서 UV를 조절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3D가 가지고 있는 면적에 더 맞게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그냥 육안으로 보고 잘 펴졌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제대로 돼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누르고, 오른쪽 위에 있는 요거 그 드롭다운 메뉴를 누르고 여기에 UV 체커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이 매테리얼을 따로 넣지 않았다면 이렇게 잘 나올 거예요. 매테리얼을 넣었다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정사각형 모양 이렇게 나오는 데 있죠. 이게 지금 찌그러지는지 잘 나오는지를 보면 돼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보다 보면은 이 정도면은 쓸만해요. 나쁘지 않아요. 되게 괜찮습니다. 물론 저야 이거를 굉장히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할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안 될 땐 아까 말했듯이 영상을 뒤로 감기 해가지고 보고 잘 따라 하시면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써보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펴진다 그러면은 엣지 정도까지 써도 됩니다. 센터 쓰니 그냥 퀵필 누르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피면 되고, 이거를 그냥 이대로 이렇게 쓰냐라고 하면은 여기 밖으로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안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자, 요 크기 조절로 해서 컨트롤 누르고 크기 조절 아이콘이 나왔을 때 바깥쪽을 클릭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컨트롤 누르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르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 자, 이렇게 수동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쪽으로 보내고, 이 정도면 되겠다. 여기에 얼굴 넣으려고 그래요, 지금. 영역을 확보 중.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펴졌으면 잘 펴진 거고요. 문제 없죠? 우클릭한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 하면은 원래 UVW가 모델링에 합쳐짐. 그러면 그 이후에 시메트리를 걸어서 자, 이렇게 해주고 더해준 다음 UV를 꺼내서 다시 여기를 확인해 보면 잘 펴진 걸 볼 수 있죠.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됐죠? 글자가 반전돼서 나오죠. 이 자리에 똑같이 있는데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 보자면, 그죠? 아까 제가 말했죠, UV가 같은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문제는 없죠. 그림 그릴 때 어차피 그림자 넣고 색깔 넣고 이러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요건 요렇게 더해주면 되고요. 근데 제가 저기 왼쪽 위쪽에 공간을 왜 비워뒀냐면 머리 있잖아요. 머리 작업 같이 해야죠. 근데 머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양쪽이 다 나와 있죠. 이것도 안쪽을 지웁니다. 이렇게 엣지에서 루프로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면은 스플릿을 할 수 있죠. 그럼 잘리죠. 잘린 다음에 엘리멘트 선택해서 덩어리 선택하고 지운 거예요. 폴리곤으로 선택해서 지워도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르기에 제가 저쪽이 더 익숙해서 저렇게 한 거였고요. 자, 여기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면은 이제 여기는 원래 박스였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컨트롤 A. 자, 프로젝션, 그 다음에 Y를 누르면 앞에서 보는 걸로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 끝나고 그랬죠? 자, 엣지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옆쪽을 잘라줍니다. Shift R. 익스플로드 버튼에 브레이크 누르면 되고, 자, 3번 누르고 더블 클릭해보면 앞인지 뒤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뒤입니다. 그러면 옆으로 살짝 치워두고 다 선택하고 퀵필. 그럼 이렇게 됐죠. 여기가 어디야? 저희가 뒤쪽을 이쪽 뒤쪽으로 놔주고, 이쪽이 앞쪽이니까 앞쪽 이렇게 놔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우클릭해서 에디터블 폴리를 더해주면 돼요. 여기는 왜 밖으로 내보내고 해요? 라고 하면 자,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거를 시메트리를 먼저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UV가 복사됐겠죠. 아까 몸에서 봤죠. 어태치 합니다. 위에 붙여줍니다. 더해줬죠. 그 다음에 UV를 킵니다. 그러면 열어보면 이 윗자리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덩어리 선택을 누를 거예요. 조금만 드래그해도 알아서 다 선택이 됩니다. 여기 어디에요? 뒤쪽이죠. 뒤쪽을 요렇게 놓고 싹 줄여서 여기에 넣어줍니다. 줄이고 늘리고 되잖아요. 그죠? 할 수 있잖아요. 네.
해서 이렇게 넣고, 여기는 조금 크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배정이 조금 크게 되도록. 이거는 왜 그러는 거냐면, 이게 얼굴이 될 거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얼굴은 디테일하게 그려지면 더 좋겠죠. 그리고 실제로 몸보다 면적도 더 넓어요, 얼굴이.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써져 있는 글자가 여기 써져 있는 글자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커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더 크니까요. 근데 여기가 더 크게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나머지 부분들이 더 작게 이렇게 들어가고. 아, 이거 어디 꾸겨 넣을 데 없나? 꾸겨 넣으면 딱 좋을 텐데. 여기를 이렇게 더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이만큼 들어가주면 좋겠는데, 이 정도 들어가도 글자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원래 이만한 크기여야 되는 거예요. 와, 얼굴이 진짜 많이 차지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래야 디테일하게 잘 그려지니까 최대한 그거를 생각해 가지고 배정해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이렇게 밖으로 안 삐져나가게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물론 이거를 이 밑에 있는 자동을 이용해 가지고 넣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건 수동으로 하는 거였고, 자, 양쪽 다 더블 클릭한 다음에 스플릿하고 여기 선택하고 지우면 되죠. 여기 선택하고 할 때 저 컨트롤 눌렀습니다. 뭐 클릭하고 자동으로 선택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UV를 눌렀다면은 얘네 UV는 반복되는 애들은 없는 상태겠죠. 그죠? 그럼 이게 UV가 100% 이게 자기 모델링과 1대1로 딱 맞는 건가? 라고 하면은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퀵필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게 원래 얘네가 가지고 있어야 될 비율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어때요? 너무 붙어있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다 브러쉬 찍으면 여기 옆에 그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브러쉬로 그릴 때 충분히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간격을 주는 게 어레인지 엘러매치예요. 여기에서 패딩 값을 0.02를 주면 이거는 비율입니다. 아까 전에 비율 말했죠. 비율 1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100%라고 그랬죠. 패딩 값 0.0이면 2%의 유격을 주는 겁니다. 비율로. 여기를 1로 봤을 때 0.2만큼 비율로 떨어뜨려 주겠다 라는 말인 거예요. 비율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합니다. 몰라요 저도. 그 다음에 왼쪽 위에 팩 커스텀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떨어져요. 자, 이게 떨어졌죠 이렇게? 2%가 아니라 더 떨어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여기에서 2%, 여기에서 2%, 총 4% 떨어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고 요거 누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줄인다고 그랬죠. 왜? 비율이 맞아야 되니까. 그냥 하면 어떻게 돼요? 비율이 깨지죠 이렇게. 비율 깨져도 돼요? 크게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아니면 네모를 그렸는데 옆으로 길게 나오거나 위로 길게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잘못이 되겠죠. 왜? 찌그러뜨렸잖아요. 안 찌그러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컨트롤 누르고 줄여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된 거예요. 요게 이제 1대1. 근데 저는 이걸로는 안 쓸 겁니다. 왜? 배치가 제가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뒤통수는 사람들이 봐도 뒤통수 보고 와씨 이 캐릭터를 꼭 사야 되겠는데?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럼 어디 보고 해요? 얼굴 보고 하지. 얼굴만 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빠르게 펴는 법 뭐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작업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UV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